그저 외로움을 달래려고 지하철을 탔던 선택이 이런 충격적인 일이 발생할 줄 몰랐습니다. 운명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바람에 실린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반.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더 자고 싶어도 60년 넘게 살아온 몸이 그걸 허락하지 않네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새벽 시간은 참 고요하면서도 고독한 시간이지요. 창밖으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하늘을 바라보니 내 마음처럼 회색빛이었습니다. 김진숙, 오늘도 멀뚱히 천장만 바라보다 일어나는 거야?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서 혈압약을 꺼내 한 알 삼켰습니다. 140에 90. 괜찮은 수치입니다. 남편이 떠난 지 5년,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나 자신과의 대화가 많아졌네요. 때로는 그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가끔은 더 외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커피 향이 집안에 퍼지자 조금은 생기가 돌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커피를 홀짝이며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어요. 새벽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화면을 보니 민정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진수가 미안해. 이 시간에 전화해서 혹시 깨어 있을까 해서. 괜찮아. 나 어차피 새벽부터 일어나 있었어. 역시 너도 그렇구나. 나도 그래. 요즘 자꾸 일찍 깨서. 민정이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내 단짝이었던 민정이는 언제나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죠. 있잖아, 진수가. 내가 다니는 동호회 있잖아. 거기 한번 와볼래? 너무 재미있어. 사람들도 다 좋고. 동호회? 아니, 난 그런 거. 들어봐. 지하철 1호선이라고 있어. 대학로 연극에서 이름 따온 건데 지하철 1호선 따라 맛집도 가고 가을이면 단풍도 같이 보러 가고 그래. 나이대도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 말을 끊으려 했지만 민정이는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녀의 열정이 전화선을 타고 나에게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진수가, 너 요즘 집에만 있잖아. 그러지 말고 나와서 사람도 만나고 그래. 내일 우리 도봉산 가는데 같이 가자. 등산이라고 해도 가볍게 가는 거야. 다녀와서 같이 밥 먹고 이야기도 하고. 어때? 민정이의 말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을 많이 가리는 제가 처음 보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똑같은 일상에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어요. 알았어. 한번 가볼게. 그 대답이 제 입에서 나온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닫혀있던 문을 조금 열어본 느낌이었지요. 이게 설렘일까요? 61세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어색하면서도 어딘가 따뜻했습니다. 정말? 진수가, 너 정말 올 거야? 아이고, 얼마나 좋아. 내일 아침 8시에 도봉산역 1번 출구에서 만나자. 전화를 끊고 나니 갑자기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뭘 입지? 무슨 말을 해야 하지? 나같이 조용한 사람이 그런 모임에 가서 잘 어울릴 수 있을까? 하지만 이미 약속했으니 가봐야겠지요. 창가에 기대어 서서 점점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따라 그 붉은 빛이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될 것을 예고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토요일 아침 도봉산역 1번 출구 앞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약간 일찍 도착해서 구석에 서 있었어요. 민정이 말로는 10명 정도 온다고 했는데 벌써 8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등산복 차림이었고 웃고 떠드는 모습이 친숙해 보였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저는 낯선 이방인 같았어요. 진수가, 민정이가 제 이름을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꽃무늬 등산 모자를 쓴 그녀는 언제나처럼 활기차 보였어요. 왔구나. 정말 올 줄 알았어. 와줘서 고마워. 민정이는 제 손을 잡고 사람들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 오랜 친구 김진숙이에요. 오늘부터 우리 동호회에 처음 나왔어요. 모두가 저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고 다른 이는 어서 오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숙님. 저는 이 모임의 총무를 맡고 있는 김진태입니다. 처음이라 어색하시겠지만 곧 적응하실 거예요. 김진태는 단정한 외모에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조금 많아 보였어요. 아마 65쯤 되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겨우 그 말을 꺼낸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긴장감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등산은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다들 천천히 올라갔고 중간중간 쉬어가며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민정이가 말했듯이 등산이 목적이라기보다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주요 목적인 듯 했어요. 그래도 산길을 오르면서 느끼는 바람과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상쾌했습니다. 진숙 씨, 괜찮으세요? 너무 빠르면 말씀해 주세요. 김진태가 제 옆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재미있네요. 내 대답에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왜인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후 우리는 근처 중국집으로 향했습니다. 짬뽕과 탕수육을 시켰는데 오랜만에 먹는 짬뽕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산에서의 운동 때문인지 평소보다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진숙 씨, 소주 한 잔 하시겠어요? 김진태가 소주잔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았지만 오늘은 왠지 한 잔 하고 싶었습니다. 네, 한 잔만요. 소주 한 잔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몸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테이블 주변으로 웃음소리가 퍼졌고 저도 모르게 그 웃음에 동참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자리가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적응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김진태는 동호회 총무답게 모든 사람들을 챙겼습니다. 음식이 부족하지 않은지, 술은 더 필요한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새로운 회원인 저를 많이 신경 써주었습니다. 진숙 씨, 다음 주에도 꼭 나오세요. 다음 주에는 인사동에 가기로 했어요. 옛날 그림도 보고 차도 마시고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새 다음 모임이 기대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소속감, 그리고 누군가에게 환영받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겨울 코트를 벗고 봄바람을 맞는 것 같은 상쾌함이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제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가 앞으로 제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모른다는 설렘. 창문에 비친 내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인사동에서의 2번째 모임, 그리고 삼청동에서의 3번째 모임.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지하철 1호선 동호회에 적응해 갔습니다. 낯을 가리는 성격 때문에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다들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특히 김진태 총무는 항상 저를 챙겨주었죠. 진숙 씨, 이 전통차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특별히 추천하는 겁니다. 김진태는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인사동의 작은 전통찻집에 앉아 있었어요. 창 너머로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은은한 국화향이 입안에 퍼졌어요. 어떠세요? 맛있죠? 네, 정말 좋네요. 향이 참 좋아요. 김진태의 눈이 웃음으로 반짝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에게 머물 때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말투나 행동이 차분하면서도 배려가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동호회 사람들과 점점 친해지면서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이는 그런 저를 보며 기뻐했죠. 진수가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정말 다행이다. 동호회 나오길 잘했지? 응, 내 덕분이야. 고마워. 정말 그랬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무기력하게 보내던 일상에 활력이 돌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캘린더를 확인하며 동호회 모임 날짜를 기다리게 되었죠. 특별한 일은 없어도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임이 끝나고 다들 귀가하는 시간. 저는 남자 회원들의 관심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새 회원이라는 이유로 여러 남자분들이 저를 챙겨주었고 어떤 분은 제 가방을 들어주겠다고도 했어요. 나이 들어 이런 관심을 받으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진숙 씨, 괜찮으세요?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김진태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항상 따뜻함이 묻어 있었어요. 아, 네, 조금요. 그냥 집에 가려고요. 그때 갑자기 동호회의 여왕벌이라 불리는 박은숙 씨가 다가왔습니다. 아마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동호회에서 꽤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죠. 진숙 씨, 벌써 가시게요? 아직 2차도 안 갔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뭔가 날이 서 있었습니다. 눈빛도 그다지 친절해 보이지 않았어요. 네,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아이고, 그러세요? 근데 진숙 씨, 우리 남자 회원들이 많이 챙겨주네요. 특히 진태 씨가 말이죠. 그녀의 말에 주변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 순간 김진태가 나섰습니다. 은숙 씨, 진숙 씨는 새 회원이니까 당연히 챙겨줘야죠. 저는 총무니까요.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박은숙 씨는 입술을 살짝 깨물더니 그럼요, 당연하죠라며 돌아섰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불편해서 자리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먼저 가보겠습니다라고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가을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진숙 씨, 잠시만요. 뒤에서 김진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저를 따라 나왔군요. 왜 그냥 가세요? 제가 택시라도 잡아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지하철 타면 돼요. 그럼 역까지 같이 가요. 밤이 늦었으니까요.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의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져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골목길을 걸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우리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박은숙 씨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성격이 좀 그래요. 네. 하지만 제가 불편한 상황을 만든 것 같아서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진숙 씨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의 말에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김진태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갑자기 쿵 하고 뛰었습니다. 이런 느낌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감정을 느꼈던 건 언제였을까?
아마 20대였을 때가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진태 씨.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가을밤 바람이 살랑거리며 두 사람 사이를 스쳐갔습니다. 문득 내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해서 헤어질 때 김진태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나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 말에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설렘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그저 외로움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을 때 문득 거울 속 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오늘따라 볼이 발그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눈빛도 오랜만에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 61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낀다는 것이 부끄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도 아직 여자인가 봐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김진태와 저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동호회 모임이 있는 날이면 항상 서로 옆자리에 앉았고 모임이 끝나면 그가 저를 지하철역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때로는 둘이서만 차를 마시러 가기도 했어요. 다른 회원들 눈이 있어 조심스러웠지만 그 시간들이 점점 소중해지고 있었습니다. 진숙 씨,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남산의 단풍이 정말 예쁘대요. 어느 날 김진태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동호회 모임이 아닌 단둘이 만나자는 제안이었죠. 이번 주말이요? 네, 괜찮아요. 전화기를 들고 있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도 두근거렸고요. 마치 첫 데이트 신청을 받은 소녀처럼 말이죠. 토요일 오후 남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산 전체가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하늘은 맑고 파랬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와, 정말 아름답네요.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바람은 살짝 쌀쌀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어요. 추우세요? 김진태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스카프를 풀어 제 목에 둘러주었습니다.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스카프가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 스카프에서는 김진태의 향기가 났습니다. 살짝 우두향이 나는 남성 향수 냄새였어요. 고맙습니다.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더 많은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다니. 나이 들어 더 감상적이 된 걸까요? 아니면 오랜 시간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우리는 남산 꼭대기에 있는 작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커피를 마셨어요. 단풍으로 물든 산과 고층 빌딩들이 어우러진 풍경이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진숙 씨, 처음 동호회에서 만났을 때 생각나세요? 네, 물론이죠. 제가 많이 어색해 했었죠. 그때 진숙 씨가 정말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의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진태의 눈은 진지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실례가 될까봐 망설였는데. 사실 저는 첫눈에 진숙 씨에게 끌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귀까지 뜨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직접적인 고백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웠나요? 아니에요. 그냥 제 나이에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 못했을 뿐이에요. 김진태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나이가 중요한가요? 진숙 씨가 좋은데. 그의 솔직한 말에
제 마음에 오랫동안 얼어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 남편과의 추억, 그리고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진 지금의 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진태 씨, 저도 당신이 좋아요. 하지만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끼는 게 어색하네요. 물론이에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그냥 알아주세요. 제가 진숙 씨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그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60대에 찾아온 이 설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직 혼란스럽지만 분명한 건 제 마음이 점점 그에게로 기울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젊은이들만의 특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마음이 젊으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문득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가의 주름, 희끗한 머리카락. 하지만 그 안에서 다시 빛나기 시작한 생기를 발견했어요. 오랜만에 나도 다시 설렐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카프에 남아있는 김진태의 향기를 맡으며 이 늦가을처럼 제 인생에도 화려한 단풍이 찾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꿈처럼 덧없이 사라질지 아니면 진짜 새로운 시작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설렘만큼은 충분히 즐기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김진태와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동호회 모임 외에도 자주 만났어요. 때로는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한강변을 걷기도 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제 마음속 벽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동호회 사람들도 우리 사이를 알아챈 듯 했어요. 특히 민정이는 제게 자꾸 윙크를 보내며 놀렸습니다. 진수가, 너 요즘 표정이 완전 달라졌어. 마치 20살 소녀 같다니까? 뭐래 말도 안 되는 소리. 부정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도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화장도 더 신경 쓰게 되었고 옷차림도 좀 더 밝아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제 안의 여성성이 깨어난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진태가 저를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강남의 고급스러운 이탈리아 레스토랑이었어요. 촛불이 테이블 위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날인가요? 물었더니 김진태는 미소를 지으며 네,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긴장된 듯 했어요. 식사를 하는 내내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진태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7년 전 아내와 사별했다는 것, 그 후로 줄곧 혼자 지내왔다는 것, 그리고 자식은 없지만 조카들과 가깝게 지낸다는 것까지. 진숙 씨는 어떠세요? 자녀분이 있으신가요? 네, 아들이 하나 있어요.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요. 그렇군요. 많이 보고 싶으시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익숙해졌어요. 아들도 자기 삶이 있으니까요. 디저트를 먹을 때쯤 김진태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변 테이블에서 시선이 쏠렸습니다. 진태 씨, 뭐 하시는 거예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작고 소박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숙 씨, 제가 많이 늦었지만 당신과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는 심장 뛰는 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프로포즈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진태 씨,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복잡하게 뒤엉켰어요. 기쁨, 놀라움, 두려움, 망설임.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나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우리 나이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요. 진숙 씨를 만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김진태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녹아내렸어요.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결혼하고 싶어요. 진태 씨와. 김진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그는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 주었어요.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집에 드디어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진태는 제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은 부드럽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김진태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숙여 제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짧고 부드러운 키스였지만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불을 켜자 갑자기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방금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거야? 61세의 나이에? 잠시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곧 그 감정은 설렘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 그리고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손가락의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작고 소박한 반지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척 컸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힌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나도 아직 사랑할 수 있구나. 그 순간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제 삶은 또 다른 색으로 물들 것이라고.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간소하게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 작은 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정말 결혼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응, 그래. 엄마도 좀 놀랐어. 이 나이에 다시 결혼한다니. 아니에요, 엄마. 정말 축하드려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가 혼자 계신 게 항상 마음에 걸렸거든요. 꼭 결혼식에 갈게요. 아들의 축복에 안도했습니다.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김진태의 가족들도 우리의 결혼 소식을 환영했습니다. 특히 그의 조카들이 기뻐했어요. 삼촌이 드디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며 말이죠. 동호회 사람들에게도 소식을 알렸습니다. 대부분은 축하해 주었지만 일부 여성 회원들, 특히 박은숙 씨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축하해요라고 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민정이는 그런 반응에 대해 질투하는 거야.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호회 모임이 있던 날이었어요. 저는 약간 일찍 도착해서 모임 장소인 카페의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 너머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박은숙 씨와 그녀의 친구인 지연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숙이 걔 장난 아니야. 진태 씨 완전 홀린 거 봐봐. 맞아. 남자들은 원래 그래.
재현 씨도 물 떠주고 휴지 주고. 부려시야. 그들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화장실 칸 안에서 꼼짝 않고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근데 들었어? 진숙이가 재혼한대. 진태 씨랑. 뭐, 진짜? 어떻게 그렇게 빨리? 얼마나 만났다고. 그러니까. 아마 뭔가 속셈이 있을 거야. 진태 씨가 돈이 좀 있잖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 귀를 의심하고 싶었어요. 그들이 저를 그런 식으로 보고 있다니. 화장실에서 나오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거기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칸을 나와 세면대 앞에 섰어요. 박은숙 씨와 지연 씨는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진숙 씨, 언제 오셨어요? 박은숙 씨가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방금 왔어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빨리 세수를 하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그들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모임 내내 저는 불편했습니다. 다른 회원들의 시선이 마치 저를 판단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특히 남자 회원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제 피해 의식일까요? 하지만 분명 뭔가가 달랐어요. 김진태도 평소와 달리 조금 거리를 두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뭔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모임이 끝나고 함께 걸어가면서 물었습니다. 진태 씨, 무슨 일 있어요? 오늘 좀 다른 것 같아서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오늘 아침에 좀 이상한 전화를 받아서요. 전화요? 누구한테서요? 아, 그냥 동호회 회원 중 한 명이에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의 대답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무언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캐묻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동호회에서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김진태에게도 그런 이야기가 전해졌을 것입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어 김진태에게 전화했습니다. 진태 씨, 혹시 나에 대해 뭐 들은 거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냥 동호회에서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져서요. 그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어제 박은숙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진숙 씨가 다른 남자들도 만나고 다닌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그런 소문이 돌고 있었군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으셨어요? 아니요. 물론 안 믿었죠. 하지만요? 그냥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왜 갑자기 그런 소문이 돌지? 박은숙 씨가 그냥 질투하는 걸까? 그의 말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믿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래도 의심의 씨앗이 심어진 게 분명했어요. 누군가 고의로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진태 씨, 그런 소문 절대 사실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알아요, 진숙 씨. 미안해요. 제가 그런 말 듣고 흔들렸다는 게 부끄러워요. 그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쉽게 흔들린다면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정도의 신뢰라면 결혼을 해도 괜찮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진숙 씨,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그냥 일시적인 혼란이었어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그 관계가 이런 소문에 흔들린다는 것,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처럼 쓸쓸하고 차가웠어요. 오랜만에 느낀 설렘과 행복이 이렇게 빨리 구름에 가려질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김진태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의 전화와 메시지에 짧게 대답할 뿐 만남을 피했어요.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동호회 모임도 나가지 않았고요. 민정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진수가 왜 모임에 안 나와? 다들 너 찾고 있어. 민정아, 나 요즘 좀 복잡해. 진태 씨랑 무슨 일 있어? 어제 모임에서 진태 씨가 많이 우울해 보이던데. 글쎄, 우리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나 봐. 민정이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들은 대화, 김진태의 의심, 그리고 제 마음의 혼란까지. 아이고, 진수가. 그런 쓸데없는 소문에 마음 쓰지 마. 누가 봐도 너희 둘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보이는데. 박은숙이 질투하는 거야. 그래도 진태 씨가 그런 말을 듣고 의심했다는 게 마음이 아프네.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사람이니까. 중요한 건 그가 결국 너를 믿는다는 거야. 모든 관계는 시험을 거치는 법이야. 민정이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현관벨이 울렸어요. 밖을 내다보니 김진태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진태 씨, 진숙 씨,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그의 얼굴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를 안으로 들였어요. 이 꽃 받아주세요. 빨간 장미가 가득한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진숙 씨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에 흔들려서 용서해 주세요. 김진태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일어나세요, 진태 씨. 제가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가 일어나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숙 씨, 저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런 상황이 생겨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박은숙 씨를 찾아가서 직접 얘기했어요. 더 이상 그런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요. 정말요? 직접 찾아갔어요? 네. 제가 얼마나 진지한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동호회 회원들에게도 우리 관계에 대해 분명히 밝혔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제 마음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진태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두려워요. 이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게, 그리고 이런 시험을 거친다는 게, 진숙 씨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시험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죠. 저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요. 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렸어요. 김진태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저를 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어요. 진태 씨,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긴 포옹을 나눴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던 비가 그쳤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마치 우리의 화해를 축복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날 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과거, 두려움, 그리고 희망에 대해서요. 김진태는 자신이 아내를 잃은 후 다시는 사랑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만나면서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요. 진숙 씨를 만난 건 제 인생의 기적이에요. 이 나이에 다시 설렐 수 있다는 것,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남편이 떠난 후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다시 생겼어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진태 씨, 우리 결혼 준비 다시 시작해요. 제 말에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키스했어요. 그 키스 속에는 모든 오해와 아픔이 녹아내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작은 예식장에는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어요. 저는 간소한 흰색 원피스를 입었고 김진태는 회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소박하고 진실된 마음을 담고 싶었거든요. 미국에서 온 아들이 저를 재단까지 걸어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의 팔을 잡고 걸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축복의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단 앞에 서서 김진태와 마주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어요. 서로의 손을 잡고 약속을 나눌 때 61년 살아오면서 이렇게 확신에 찬 순간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김진태,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우리에게 남은 모든 날 동안 저는 김진숙,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우리에게 남은 모든 날 동안 반지를 교환하고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민정이는 눈물을 닦고 있었고 동호회 회원들도 기뻐했습니다. 심지어 박은숙 씨도 와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진숙 씨, 정말 축하해요. 행복하게 사세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오해에 연연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은 새로운 시작의 날이니까요. 작은 연회장에서 식사를 하며 하객들과 담소를 나눴습니다. 김진태의 조카들이 다가와 인사했어요. 이모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삼촌 정말 좋은 분이에요. 아들은 김진태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이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아들이 저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엄마, 진태 아저씨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이제 엄마 혼자 계실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이 늘 저를 걱정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말해주니 더 감동이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제주도로 짧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가을의 제주는 한적하고 아름다웠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해변을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호텔 발코니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동안 김진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진숙 씨, 행복하세요? 네,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늦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아내가 떠난 후 제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숙 씨를 만나면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진태 씨, 우리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을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보내고 싶어요. 네, 그래요.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아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수록 그 시간이 더 소중하니까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김진태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넓고 쾌적했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조금 어려웠지만 김진태가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요리도 잘했고 집안일도 척척 해냈어요. 진태 씨, 어디서 요리를 이렇게 잘 배웠어요? 아내가 아프고 나서
혼자 해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어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산책하고,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때로는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기도 했어요. 이제는 박은숙 씨와도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해는 풀렸고, 그녀도 우리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어느 주말 아침, 김진태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부엌에서 그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감사함이 밀려왔어요.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무슨 생각 그렇게 해요? 김진태가 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그냥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는 앞치마를 입은 채로 다가와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진숙 씨를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우리는 손을 맞잡고 발코니로 나가 아침 햇살을 맞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멀리서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태 씨,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손잡고 살아요. 끝까지. 네, 그럼요. 끝까지 함께해요. 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앞으로의 날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창문으로 별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진태는 제 손을 잡고 물었어요. 진숙 씨, 후회는 없으세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더 일찍 용기를 내지 못한 것이 아쉬울 정도예요. 당신은요? 저도 전혀 없어요. 오히려 감사할 뿐이에요. 이 나이에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다시 설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르겠어요. 그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달빛 아래서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가보고 싶은 곳들, 함께하고 싶은 일들. 비록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젊은 부부들보다 적을지라도 그 시간을 가득 채우고 싶었습니다. 진숙 씨, 우리 내년 봄에 벚꽃 구경 가요. 제주도 벚꽃은 정말 아름답대요. 좋아요. 그리고 가을에는 설악산에 단풍 보러 가고요. 네, 그래요. 우리 앞으로 많은 추억을 만들어요. 진태 씨, 고마워요. 당신을 만나서 제 인생의 황혼이 이렇게 아름다워질 줄 몰랐어요. 황혼이라고요? 아니에요, 진숙 씨. 이건 황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이죠.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래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사랑은 언제나 새롭게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몸소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창가에 기대어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비로워요. 언제 어디서 행복이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뜻밖의 방식으로 찾아오죠. 저에게는 그것이 61세의 나이에 지하철 1호선이라는 동호회를 통해 찾아왔습니다. 김진태의 손을 꼭 잡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은 인생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리라고. 우리의 황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빛으로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시작이니까요. 진태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합니다. 진숙 씨. 달빛 아래 우리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창밖으로 가을밤 바람이 살랑거렸고 그 바람 속에는
희망의 속삭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설렘. 그것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작을 함께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손을 맞잡고 끝까지.